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테마 풍수로서 왕릉풍수를 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왕릉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사초지, 강이라고 하는 사초지 아래와 그 다음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릉을 보면 뒷산이 있고 그 다음 사초지라고 하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도 건축물들이 있고 그 다음 이 위에도 또 어떤 성물들이 이제 쭉 있는데, 왕릉을 가시다 보면은 이 밑에까지는 관람객들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초지 위에 봉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릉은,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은 요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고, 다른 능들은 요 사초지 밑에까지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능들도 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풍수보다는 이러한 왕릉의 구성, 건축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사초지 밑에 부분,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조선 왕릉 이제 배치도를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가 이제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개천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진입을 해서 쭉 이제 왕이 이렇게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가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지붕을 보면은 여기에 갑을 병정할 때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다 해서 정자각이고, 그 다음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까지가 사초지 밑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올라가면서부터 이 윗부분이 이제 사초지 위에 봉분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왕이 올라가서 여기 정자각, 고물의 정처처럼 생긴 이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왕이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언덕 부분이 이게 사초지고, 사초지 윗부분에 봉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 앞부분서부터 사초지 밑에 맨 처음 들어가는 이 진입로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앞에 홍살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이제 화살대처럼 세워놓은 것을 우리는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붉을 홍자에 그 다음에 살문, 요 문은 이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살은 뭘 의미하느냐? 그야말로 화살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한자로만 다 쓴다 그러면 홍전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글로 들어와가지고 화살전자, 한글이 들어와가지고 한자, 한글 이렇게 말반 글반으로 섞여가지고 홍살문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홍살문은 여기서부터 이제 왕릉의 입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입니다. 남계서원에도 여기 홍살문이 이제 기둥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원의 입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색은 악귀를 쫓아내겠다,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붉은색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홍살문 앞에, 여기가 홍살문이죠. 홍살문 앞에 이 흘러가는 개천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리를 건너가게끔, 돌다리를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것을 금천교라고 하는데, 저 금천교는 왜 저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저거는 풍수이론입니다. 뒷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이 여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산줄기와 이쪽 산줄기 사이에는 이제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계곡이 흘러나갈 때 이 계곡은 뭐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풍수에서는 산기운이 오다가 물기운을 만나면 건너가지 못하고 산기운이 여기서 맴돌고 있어라. 산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물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교라고 하는 이 돌다리를 건넌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 땅기운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라. 이쪽으로 바깥으로 넘어 나오지 말아라 해서 돌담까지 쌓아가지고 개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왕릉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한양에 있는 경복궁인데, 경복궁 근정전이 이 뒷건물이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근정문. 그 앞에 일부러 개천을 만들어서, 뒤에 백악의 줄기 산기운이 이 다리를 건너오지 말아라. 물에 의해서 산기운이 다 어디에 고여 있어라? 근정전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경북에 있는 안강에 있는 이제 옥산소원입니다. 회제 이현적 선생을 배양하고 있는 옥산소원인데, 옥산소원 누각 앞에도 일부러 수로를 파놔가지고 땅기운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옥산서원에 머물러 있어라 해서 이 골짜기들을 파놓고 보수 수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살문이 유교적으로 봤을 때 풍수, 왕릉의 입구라면, 이 금천교는 이 돌다리를 쌓은 것은 풍수적으로 왕릉의 입구가 된다라고 보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이쪽 앞부분에 있는 홍살문을 지나면서부터 바로 나타나는 이것이 정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각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줄 수 있지만, 일단은 왕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홍살문을 통해서 왕이 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정자각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쪽 계단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봉분 위에는 아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봉분 위에는 조상인 홀령만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자각에서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여기서 정자각에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동역 이강릉 같은 경우에 여기는 세조 광릉입니다. 세조가 이쪽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세조비가 이쪽에 묻혀 있는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부부니까 같이 지내야 되므로 정자각이 어디에 있다? 센터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서 여기서 제물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역 이강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쪽을 왕이라 칭했고 이쪽을 왕비라고 했습니다. 동역 이강릉이나 쌍릉 같은 경우에 봉분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가 왕이고 어디가 왕비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자, 뒷산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숙종릉이나 영조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릉이 돼서 이렇게 두 봉분이 있게 되는데, 이쪽이 뭡니까? 풍수적으로 이쪽은 좌청령이다. 그 다음 이쪽은 우백호다. 이렇게 될 때 어디가 왕이고 어디가 왕비냐 하면, 산 사람에게는 좌측이 위에가 됩니다. 좌측이 위에가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반대이므로 우측이 위가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왕은 죽었으니까, 왕릉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곳이니까는 우상, 그 다음에 왼쪽이 낫다 해서 우상자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측은 어디고 좌측은 어디냐?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본다? 여기에
시신이 누워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왼쪽 팔에 해당하는 곳이 좌측, 오른쪽 팔에 해당하는 곳이 우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쪽이 죽은 사람에게는 높다 했으므로 여기서 우측 팔 쪽에, 상기운에서 우측 팔 쪽에 해당되는 이쪽이 왕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이 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효종릉입니다. 자, 효종릉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여기 계단은 넓고 여기 계단은 아주 좁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 넓은 계단 쪽이 조금 더 몇 센치가 더 높고 이쪽의 좁은 계단이 몇 센치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전부 다 참도라고 하는데 이 참도에서 넓은 길 쪽은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또 좁은 길은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자,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은 여기 넓은 곳이 아니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은 이 좁은 길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임금님이 지나간다 해서 어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넓은 길은, 그리고 더 높은 이 길은 누가 가요? 여기에서만큼은 왕도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을 뵙는 곳이기 때문에 저 넓은 길을 신이 가는 길이라 해서 저기 길은 신도라고 해서 아무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안 밟고 가고 왕이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풀밭으로 또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하면 그야말로 종구품, 말단이죠. 종구품에 해당하는 능참봉이라고 하는 사람, 능을 지키는 벼슬자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임금님을 모시고 같이 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쪽 길로 쭉 가가지고 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돕니다. 계단을 이쪽으로 올라가요. 계단을. 자, 이쪽 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쪽 계단을 보면 정자각으로 올라갈 때 이 넓은 계단이 있고 여기 아주 이제 단촐하게 만들어 놓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이 둘 중에 어느 계단이 임금이 올라간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길은 누구 계단입니까? 조상, 선왕이 올라가는 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낼 거 지내고 임금이 내려갈 때는 저 반대편으로 내려가요. 저 반대편에는 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편 계단을 딱 보니까 이제 어도만 하나 있는 거예요. 신은 이제 선왕인 그 홀령은 정자각에서 제사를 받고 이제 봉분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그 다음 임금은 제사 마치고 이제 임금 내려오는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이 계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덕 같은 큰 계단을. 자, 그러면 이 언덕은 사초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땅 기운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뒷산이 있다, 봉분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사초지인데 여기가 땅 기운이 모여있는 저장 탱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땅 기운이 모여있으면 왕에게 그야말로 좋은 기운, 땅 기운을 밀어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초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태조 이성계의 사초지인데 여러 왕릉 중에는 가장 큰 능입니다. 사초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아주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리케이트를 쳐놨죠. 여기 넘어서부터는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대왕릉의 사초지입니다. 여기도 정말 어느 다른 왕릉 못지않게 상감청자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혈자리에 들어간 것이 세종대왕릉인데 이 사초지도 기어의 저장 탱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선조능인데 선조능의 사초지입니다. 이 사초지의 능이
사초지가 이제 기의 저장 탱크다. 그 위에 선조가 올라갔다.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사초지가 되는 거예요. 정자각은 밑에 있죠? 그 다음 그 위에 봉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숙종릉을 옆에서 본 겁니다. 숙종릉을 옆에서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정자각이니 무엇들이 다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왕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정자각 옆에 보면 비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은 비각인데 그야말로 비석을 세워놓는다.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어 놓는 비각이다. 그래서 그 비각 안에는 신도비라는 것이 있는데 신도비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는 밑에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 그 다음 위에는 용이 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성계의 업적, 그 다음 태종 이방원의 업적, 세종대왕 업적을 쭉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돌에다가 파놓은 것이 비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초지 밑에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왕릉 사초지 윗부분,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돌조각들이라든가 성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초지 위에 올라와서 보면 여기에 뒤에가 태시갱육할 때 잉이 있고 그 다음 봉분이 이쪽에 왕이고 그 다음 이쪽이 왕비고 그 다음 여기에 돌 하나가 또 혼유석이라는 게 있고 여기 또 혼유석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장명등이 있고 양옆으로 이제 무인들이 이제 쭉 돌로 만든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뒤에가 쳐져 있는 것이 곡장입니다. 구불곡자를 썼다. 구분담장이라서 이제 곡장이라고 이게 봉분이고 이제 또 돌로 된 호랑이, 돌로 된 양, 그 다음 망주석, 여기에 망주석 하나, 여기에 망주석 하나, 그 다음 여기에는 혼유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다음 말을 뒤에 두고 문인석이나 또는 무인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분입니다. 봉분은 그야말로 무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봉분입니다. 자, 이게 태조 이성계의 봉분이에요. 억새풀이 자랍니다. 다른 능에 없는 억새풀이 자라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대왕릉의 봉분입니다. 이 무덤을 우린 일반인들은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허가 받을 거 다 받고 올라와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봉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봉분을 보면은 이제 병풍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봉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분을 이렇게 만든 이제 봉분들이 있고 땅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만든 이제 봉분들이 있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돌로 막은 것들을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처럼 둘렀다. 그래서 병풍석을 두르고 또 여기에 해서 이렇게 난간을 쳐가지고 된 것도 요 부분은 난간석이라고 해요. 난간석. 그래서 태조 이성계능은 사진과 같이 태조 이성계능은 병풍석을 두르고 여기가 병풍석입니다. 그 다음 바깥에 난간석을 둘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의 능인데 수양대군은 그대로 병풍석은 없고 안에 병풍석은 없고 난간석만 둘러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것도 다 수양대군이 풍수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풍석을 유언으로까지 남겨가지고 내 무덤에는 병풍석을 놓지 말아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서부터 또 병풍석이 없다가 있다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다 풍수와 연관되어 있더라.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봉분 뒤에 이제 곡장을 구분담장입니다. 구분담장을 치는 것이 이제 곡장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종능인데 인종능입니다. 여기에 곡장이 뒤에 담벼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뒤로도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곡장을 뒤로 한 바퀴 삥 둘러쌌다는 소리는 뭡니까? 또 여기가 능원이다, 능의 범위다 라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한 번 더 자청룡산으로 감싸고 한 번 더 우백호로 감싸라. 그래서 좀 더 장풍이 잘 되어서 좋은 기가 더 잘 머물러 있어라 하는 풍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뒤에서 보는 곡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종대왕릉을 뒤에서 찍은 것인데 여기 봉분이 있습니다. 이 봉분에 뒤에 곡장을 이렇게 쳐가지고 한 번 더 바람이 부드러운 기운이 들어오게끔 자청룡 500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장 안에 보면은 여기 자그마한 돌로 된 동물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양과 석호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봉분 바깥쪽을 향해서 석양, 돌로 된 호랑이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야말로 이 봉분을 바깥으로 향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석양, 다음 사진 석호를 만들어 놔서 이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혼유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유석은 어떤 게 혼유석이냐 하면 요 앞부분에 커다랗게 돌로 된 이제 평평한 이제 돌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자, 봉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병붕 앞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건 장명등이고요. 장명등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둥그런 바퀴 밑에 둥그런 돌로 된 이제 그 다리 밑 위에 이렇게 평평한 돌을 만들어놨는데 이 평평한 돌이 보통 한 2m 50 정도 되고 폭이 또 한 1m 50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돌이에요. 이거는 뭐에 쓰느냐? 여기다가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다. 왕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다 그랬습니까? 밑에 정자각이라는 건물에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 다음 충문 읽을 거 충문 다 읽고 그리고 밑에서 다 끝이 나요. 봉분 위에는 아무도 안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용도는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혼유석이라고 합니다. 혼이 논이는 돌이다. 혼이 논이는 돌이다. 그래서 여기에 혼이 앉아서 놀다가 또 들어가고 제사상을 여기서 이제 앉아서 밑에서 정자각에서 하는 걸 받고 하는 혼유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분 앞에 하나가 있으면은 단능, 그죠? 그 다음 혼유석이 이 봉분 앞에 두 개가 있으면 합장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냐 둘이냐 그거 갖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성계능은 앞에 혼유석이 하나 있으므로 이건 단능이에요. 이성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세종대왕릉인데 세종대왕 봉분 앞에 여기에 혼유석이 하나 있고 이쪽에 혼유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왕이 논이는 곳이고 여기는 왕비가 논이는 곳입니다. 그죠? 우상자하라고 했습니다. 우측. 어디서 보는 우측이라 했습니까? 임금이 눈 쪽에서 봤을 때 우측팔. 에 해당하는 것이 우측이 왕이 들어가고 임금의 좌측팔에 해당하는 것이 좌하 왼쪽이 낮다 해서 이쪽이 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합장능의 이제 혼유석이다. 다음 사진을 보면 쌍능일 경우에는 이쪽에 왕이 들어가고 이쪽에 왕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왕 앞에 혼유석이 하나 있게 되고 또 이쪽에 왕비 앞에
혼인원인은 혼유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유석 옆에 보면 그야말로 망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주석. 이 곡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릴 데가 없어서 제가 밖으로 빼냈습니다. 망주석이 곡장 안에 이러고 딱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망주석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자, 망주석, 어느 게 망주석이냐 하면 요 기둥입니다. 요 돌기둥. 그리고 요쪽 돌기둥. 요걸 이제 망주석이라고 하는데, 자, 뒤에서부터 산이 둘러싸여서 곡장을 보십시오. 곡장. 산이 둘러싸이고 그 다음 자청룡으로서 담장이 쌓이고 우측으로서 담장이 쌓여서 장풍이 잘 됐습니다. 근데 어디가 터져 있어요? 앞면이 터져 있죠. 앞면이 터져 있으니까 앞면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감싸줄 수 있을까 해서 나타난 게 이 망주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가 이 좋은 땅 기운이 봉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선왕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기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놓은 게 이 망주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무덤을 가더라도 또 왕릉을 가더라도 이 망주석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마을 어귀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이제 장승들을 만들어 놓죠. 그게 다 뭡니까? 안에 있는 마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말아라. 또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인데 왕릉에서도 이런 망주석이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망주석에는 뭔가 희한한 어떤 문양이 있어요. 자, 망주석에 붙어 있는 이 문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조 문양인데 뭔가 어떤 동물이 여기 머리고 그 다음 이쪽이 등이고 밑에가 꼬리가 있고 그리고 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망주석에 붙어 있는 것을 세호라고 합니다. 아주 작게 미세하게 만들어진 호랑이와 같은 어떤 상징적이다. 근데 호랑이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꼭 도마뱀 같이도 생기기도 했는데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 세호는 꼭 운동하는 아령같이 생긴 돌 문양이 그려져 있고 앞뒤가 없어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근데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부터 이 사진과 같이 명확하게 어떤 상징적인 동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것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의 또 하나 강력하게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만들어 놓은 땅 기운이 흘러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저런 문양인데 행여 저것을 머리가 왕릉을 다니다 보면 머리가 하나는 지금 사진처럼 올라간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진처럼 어떤 또 왕릉을 보면 또 내려가기도 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 탈이 안 나려면은 동물 문양은 전부 다 위로 올리셔야 돼요. 머리가 다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꼬리가 밑에 있도록 하면은 저 새우는 제대로 설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이 봉분 위에 이쪽에 석상 하나, 이쪽에 석상 하나, 이쪽에 석상 하나, 이쪽에 석상 하나 이래가지고 여기에가 들어가 있는 게 문인석.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무인석. 장군들의 돌로 만든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문치주의, 문인이 우선하였기 때문에 왕릉 봉분에서 가까운 쪽에 문인석이 있고 그 다음 좀 더 떨어진 곳에 장군 옷을 입고 있는 갑옷으로 입고 있는 무인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결국엔 뭡니까? 조정신료들을 죽어서도 항상 옆에 데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먼저 문인석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철종의 무인석입니다. 아주 근엄하게 생겼죠?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자기 관직을 들고 있는 이제 호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인의 감투를 딱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문인석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인석입니다. 자, 위에 장군 투구를 쓰고 아주 근엄하고 다부지게 딱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밑에는 칼을 딱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의 무인석이 됩니다. 이 무인석들의 표정을 보면 방금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생긴 그리고 다부지게 생긴 무인석도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또 배시시 웃고 있는 이런 무인석들도 있어요.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무인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무인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왕권의 힘이 강했던 사람은 무인석도 근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왕권이 힘이 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무인석에도 좀 힘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인석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다부지게 생겼죠? 이 사진은 철종의 무인석인데 철종 때 누가 있습니까? 대원군이 있었죠.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종이 딱 죽고 나서 왕릉을 할 때도 아주 근엄하게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인석은 일반 선산무덤이나 문중무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인석만큼은 아무나 못해요. 이순신 장군 묘에도 못해요. 권율 장군 묘에도 못합니다. 누구 능에만 할 수 있다? 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과 왕비능, 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인석은 뭘 상징을 하느냐? 그야말로 병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남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왕권 통치는 병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인석만큼은 능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능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초지라고 하는 강 아랫부분의 건축물, 그 다음 사초지 위의 봉분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조성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왕릉풍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왕릉풍수는 그럼 어떠한 풍수 조건이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태조 건흥릉은 어떻게 돼서 또 태조 건흥릉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